안녕하십니까?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분양권에 대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됐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실수 사례를 보게 되면 A주택을 먼저 샀습니다. 2003년도 5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21년도 8월에 B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3월에 이 B 분양권이 신축주택이 돼서 잔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도 2월에 이 비신축주택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산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산 분양권이 주택으로 된 다음에 나중에 산 그 신축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세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김민국 씨는 요때로부터 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 판단을 해서 2년이 넘었다고, 분양권을 처음에 샀을 때로부터 2년이 넘었다고 판단을 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시각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때로부터 분양권은 신축주택이 되면 그 신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기간을 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로부터 기간이 23년도 3월부터 24년도 2월까지는 11개월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단기 세율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민국 씨는 이 비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비신축주택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2년 이상 보유로 신고하였으나 고율의 단기 보유 세율이 적용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함. 그래서 9,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2억 8백이 나온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 설명을 보게 되면, 비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의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므로 비신축주택의 양도시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김민국 씨는 비신축주택을 완성일로부터 11개월간 보유하고 양도했으므로 11개월간 보유를 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유 세율은 기본 세율이 아닌 단기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전에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은, 분양권 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절세 팁을 보게 되면, 분양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취득한 신축주택을 완성한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단기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하고 이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은 본인이 분양권을 산 날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또는 그 승계조합원도 이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기산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리셋이 돼서 다시 요 날로부터, 완공일로부터 또는 잔금청산일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리셋이 돼서 기간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분양권을 보게 되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권 상태에서 1년 이내는 70%,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60%인데 2년이 넘어도 역시 분양권 상태는 60%예요. 그래서 1년 이상은 전부 쭉 60%, 분양권 상태는. 그 다음에 주택이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리셋이 돼서 1년 이내 70%, 그 다음에 1년부터 2년 미만은 60%,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돼야 여기서 비로소 기본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의 보유 기간별 적용 세율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주택에 먼저 1년 미만은 70%, 1년 미만은 역시 70%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기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보시게 되면 1년 미만 7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 다음에 기본 세율, 2년 이상은 기본 세율.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그대로 전부 다 60%, 분양권 상태에서는 모두 60%, 그 외의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40%, 2년 이상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언제든 1년 넘으면 2년 넘어도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이나 주택은 2년 넘게 되면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기준이 되는 신축주택의 완성일 기준을 보게 되면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준공이 늦게 난다면 준공되는 날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아파트 승계조합원이 되겠죠.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역시 완공된 날이 됩니다. 완공된 날. 그 다음에 기존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기존주택, 원조합원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취득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날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1년이 지났냐, 1년 이상이냐, 2년 이상이냐, 그것도 중요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일반 주택이냐,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축주택의 양도시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별 계산 방법을 보게 되면, 여기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분양권은 그 잔금 청산일로부터 처음에 양도한 날까지, 그 다음에 승계조합원은 완공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일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돼서 조금 그 세율 적용이라던가 단기 보유 세율인데 일반 세율로 신고를 했다던가, 그 다음에 그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뭐 주택이나 구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간도 정확하게 기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일반 분양권을 사서 신축주택이 된 다음에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기산일이 언제인지 그거를 착각을 해서 분양권이 상태에 취득한 날로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 신고가 돼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안양 비산동에 보면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으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잔금 청산일로부터 그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적어도 2년이 넘어야 되죠. 처음에 분양권을 중간에 사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날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진 날, 사용 승인이 난 날, 여기 평촌 엘프라우드 같은 경우는 24년도 6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날로부터 2년이 넘은 다음에 양도를 해야 일반 과세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승계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4년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2년이 넘은 다음에 양도를 해야 단기 보유세율 적용이 안 되고 일반 비과세나 아니면 일반과세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잔금을 사용 승인일보다 더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늦게 한 잔금 청산일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